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닥터 더나은 클리닉. 똑똑똑. 어머, 누구세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가을, 바로 이 독감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방과 함께 우리 김현식 선생님과 독감을 타파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가을인데 어떻게 조금 뭔가 가을의 다른 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환절기에? 크게 다른 점은 못 느껴요. 여름과 다르지 않나요? 선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가을이 오니까 선선해지잖아요. 네. 그랬더니 콜록콜록콜록 이 독감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약간 우리 몸은 이 시기에 날씨가 갑자기 급변해서 그런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을은 선선해서 날씨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일교차도 심하고 점차 추워지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건조하기 때문에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가을에는 날씨가 좋아서 야외 활동도 많아져 각종 감염병이나 감기 등에 걸릴 기회도 많아집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항상 가을이 되어 추워지면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독감에 걸리시는 분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감기 그리고 독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딱 떨어지게 구분하긴 힘든데 네. 감기보다 더 독한 게 이 독감입니까? 감기는 약 200종류의 200종류가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가벼운 질환이고요. 독감은 이제 흔히 독해서 독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 독해서 독감은 아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크게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독감이 발열이 더 심하고 몸살, 두통 등의 호흡기 외의 증상이 더 심합니다. 또한 노약자, 면역 저하자에서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고 치명률이 높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독감은 돌연변이도 흔해서 주기적으로 대유행을 만들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아니, 올 가을에 이 코로나19와 함께 이 독감까지 동시 유행을 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기 시작했었을 때 호흡기 방역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독감은 거의 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를 맨 처음처럼 그렇게 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감을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백신을 접종하는 거겠죠? 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외에도 호흡기 감염병 증상자와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 많은 곳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맞는다면 접종 효과를 고려해서 약 10월에서 12월 정도 사이에는 맞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곧 접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맞아야 하는 걸까요? 예, 독감은 해마다 바이러스 변이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효과가 전혀 없고요. 예방접종 효과도 평균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맞는 게 필요합니다. 독감을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백신을 접종하는 거겠죠? 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외에도 호흡기 감염병 증상자와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 많은 곳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맞는다면 접종 효과를 고려해서 약 10월에서 12월 정도 사이에는 맞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곧 접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맞아야 하는 걸까요? 예, 독감은 해마다 바이러스 변이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효과가 전혀 없고요. 예방접종 효과도 평균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맞는 게 필요합니다. 이 예방 접종으로 독감에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안심을 해도 되는 걸까요? 건장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와 그 유행 바이러스 주가 일치할 때 약 70에서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면역 만성 질환자에서는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예방접종을 맞아도 방어항체가 생기는데 평균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방접종 맞았다고 막 접촉하시다가는 걸리실 수가 있고요. 효과도 약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맞은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져서 4월이나 5월 정도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예방접종을 권유하는 이유는 당연히 맞으면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고요.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에서 독감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독감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은 저는 바로 난 이제부터 안전한 방어체가 생겼다 이러고 마음 편히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네. 맞고도 그 항체가 생성되기까지가 한 2주 정도가 걸리는 거군요. 네, 웬만한 예방접종은 대부분 2주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독감 백신을 맞고도 혹시 부작용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예, 대부분은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이랑 다르게 그동안 해마다 계속 맞아오셨기 때문에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미 맞고 경험해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라든가 길랑바레 증후군 같은 병이 걸렸던 경우에는 조심을 더 해야 됩니다. 또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기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왜 네. 예방 접종을 이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예, 예방접종 만들 때 그 계란 관련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원을 공유해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다 맞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발적이라든가 이런 그냥 알레르기만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맞고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오는지 항상 관찰이 필요하고 계란을 먹었을 때 아예 아나필락시스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뒤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뭔가 이름은 되게 예뻐요. 길랑바레 이렇게 네. 하는데 이 증후군이란 단어가 붙으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네. 이거 어떤 걸까요? 길랑바레 증후군은 요즘에는 거의 잘 안 생깁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 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이라서 마비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흔하게 보는 부분은 아니고 맞게 되면 이제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뭔가 이상하다 이럴 때는 병원에 빨리 가서 진단을 받으시면 되는데 네. 예방접종 독감은 보통 많이 맞아보셨기 때문에 그쵸. 이미 생기셨으면 옛날에 생겼을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독감이 발전을 하면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이 폐렴 증상까지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폐렴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독감이 심할 때 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 독감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있기는 합니다만 독감이 발전하면 폐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요. 폐렴은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에 의해서 폐조직의 염증 반응과 광화를 일으키는 질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독감, 폐렴, 코로나19 이런 증상이 살짝 좀 비슷비슷하긴 하거든요. 증상만으로는 이렇게 감별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혹시 이렇게 구분하실 때 좀 힘드십니까? 네, 다 호흡기계 증상이라는 게 그만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긴 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다고 전부 폐렴은 아니라서 구분하기 어렵지만 숨쉬기가 힘들다던가 아니면 증상이 너무 안 낫고 오래된다면 폐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가 증상이 비슷한데 치료는 어떨까요?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감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크게 치료를 안 해도 낫는 병입니다. 힘들면 이제 대증치료라고 해서 질병보다는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편이고요. 독감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충분한 휴식이나 식이 등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고요. 다만 폐렴의 경우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맞고
주로 대부분은 박테리아에 의한 그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이 폐렴에 조금 더 취약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나이가 많으시고 면역 억제 상태이거나 만성 폐질환이 있으시거나 동반 질환이 많다 그러면 폐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폐렴에도 이 백신이 있을까요? 예, 폐렴에도 백신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폐렴을 다 막는 그런 폐렴 백신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 접종입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이 폐렴 구균이 되는데 연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내에선 대략 30에서 60%가 차지할 정도로 흔한 균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독감, 그리고 폐렴 백신까지 챙겨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많이 고민이신 게 한 번에 이렇게 접종을 한 번에 해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거 괜찮을까요? 네, 동시에 접종할 경우에 제일 흔한 부작용은 아픈 겁니다. 여러 대 맞으니까 제일 아픈. 여러 대 맞서 예. 따가워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그게 제일 큰 부작용이고요. 네. 생백신이 아니라면 백신은 이제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백신이 아닌 경우라면 사백신끼리는 동시에 맞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돌아온 환절기. 올해는요, 미리미리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요. 백신 접종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일교차도 심해지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방접종 맞으시고 건강 꼭 챙기십시오. 네,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라고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끝내볼까요, 선생님? 감기 조심하세요.